네, 정윤수입니다. 오늘은 월급 250만 원으로는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풀어보려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이 월급 수준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 느낀 점들이기도 하고, 투자를 하면서 월급으로 시드를 모은다는 것이 얼마나 빡센 건지 체감한 부분들도 많았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고정비 필수 지출이 대부분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끼고 아껴도 무조건 낼 수밖에 없는 금액들이 있기 마련인데, 일단 월 250만 원, 연봉으로 3천 정도죠. 대부분의 사회초년생이나 2에서 4년차 직장인들이 받게 되는 월급이지 않을까 싶어요. 수령하는 순간 4대 보험을 먼저 제하게 되잖아요. 국민건강, 고용 등등. 빠져나가는 게 10만원 조금 넘는 걸로 알거든요. 대충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230만원 언저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제일 먼저 통신비에 핸드폰 할부금이 같이 나갑니다. 2년 혹은 3년마다 최신 폰을 바꾸는 게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 기기값이 돈 100만원인데 일시불로 잘 주진 않으니까 이 금액이랑 같이 해서 월 10만원 정도 될 거예요. 또 직장 왔다 갔다 하려면 차 하나씩 사게 되잖아요. 20대 중후반 되면 여러 가지로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차 할부에 보험까지 대충 월 40에 기름값 30 잡으면 사실 30도 어디 멀리 놀러 안 가고 진짜 직장만 왔다 갔다 하겠다, 동네 로컬만 돌면서 검소하게 살겠다, 이 마인드로 써야 저 정도 나온다고 보거든요. 뭐 가끔 쓰는 톨비나 범칙금 이런 거는 제외한다 치더라도 요즘 어린이 보호구역 잘못 밟으면 돈 10만원 그냥 깨지는 거, 혹은 주차 잘못했다가 감경 32,000원 때려 맞은 경험 한 번씩들 있으실 텐데, 거기에 생활비, 이제 기본적인 비품들, 스킨로션, 화장품 등 많잖아요. 옷도 한두 벌은 당연히 살 거고, 플러스 식비, 뭐 대충 40 정도 쓰죠. 회사로 점심 줘도, 회사에서 점심을 먹어도 저녁에 야식이나 주말에 치킨, 배민 몇 번 열었다가 닫으면 금방 3, 4만원 증발하니까, 배달료 아까워서 한 번을 시킬 때 두 끼 시키고 소분해서 먹는 게 국룰이기도 하고, 또 자취하시는 분들은 자취 비용 나가겠죠? 저렴하게 월세 30 잡을게요. 거기에 공과금 관리비에 뭐 인터넷 비용 5만원 정도 나간다 치면,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면 연애 비용도 들죠? 자기 개발하면 헬스비나 뭐 학원비 들 수 있고 등등. 물론 이 돈은 젊은 나이에 경험과 스펙을 쌓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도 하니까 당연히 쓸 땐 써야겠지만, 대충 데이트 비용 30에 헬스장 월 6만원 할까요? 요즘 한 달 6만원짜리 헬스장이 있나? 1년치 통으로 끊으면 될 것 같긴 한데, 꼭 헬스 아니어도 뭐 음악이라든지 월정에 끊는 것들, 사람마다 뭐 취미 하나둘은 있기 마련이니까 거기에 청약 10만원, 뭐 실비 돈 10만원 나가고, 여기에 유튜브 프리미엄이나 OTT 또 하나씩은 끊어야 되잖아요. 저만 해도 프리미엄을 쓰고 있어서 이거 무료 한 번 쓰면 절대 못 돌아갑니다. 구글 햄버거 형들이 진짜 똑똑해. 프리미엄이 무조건 알면서도 당하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광고 있고 없고가 삶의 질에 영향이 꽤 크더라고요. 안 쓸 땐 몰랐는데, 보통 직장인이 유튜브를 보는 게 출퇴근 시간에 특히나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해요. 대중교통 환승이나 운전을 하면서 노래를 듣는다든가 할 때. 근데 그때 광고 있고 없고 차이가, 그러니까 핸드폰을 한 번 더 터치하려고 기다리냐 아니냐가, 그 차이가 너무 커요. 무튼 뭐 하나만 써도 15,000원 정도 드는데 보수적으로 하나만 쓴다고 가정할게요. 이제 주말에 또 친구들 만나서 나가 놀거나 하면 한 달 기준 20 정도 깨지겠죠. 사실 노는데 한 달에 20? 진짜 검소하게 산다고 생각하는 게, 불금 불토 이럴 때 사주면은 이틀에 3만원 좀 안 되게 쓰는 꼴인데, 요즘 술집 안주 하나도 기본 10,000원 하는 시대잖아요. 허리띠를 척추까지 조여야 겨우 3, 40 남는 건데, 여기에 경조사 발자국 몇 번 찍으면 그냥 다 증발하는 거고, 그렇다고 연애를 끊고 아껴야 하냐 생각하면 청춘값이 더 아깝죠. 젊은 나이가 한 번뿐인데. 그러다가 의자나 컴퓨터, 침대, 책상, 옷장, 청소기 등등 목돈 들어가는 가구라도 사는 날엔 그간 저축해둔 돈들마저 다 던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그런 큰 돈이 들어가는 때가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에 50만원 저축하면 진짜 많이 저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월급 꽂히자마자 적금에 50부터 박을 수 있는 직장인이 실제로 몇이나 될까 싶기도 하고, 무튼 그렇게 1년 모으면 600 모으는 거잖아요. 근데 이 600도 코인이나 투자가 잘 되면 너무 다행이지만, 뭐 레버리지 잘못 건드려서 반토막 난다거나 전재산이 청산 나가거나 잡코인 물려서 사실상 상패랑 똑같이 되거나 이래버리면 사다리 타고 어디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 버거워져요. 시간이 몇 배로 들어간다는 거지. 판단 미스 한 번에. 이게 나스닥 레버리지나 코인 선물하다가 잘못되는 게, 비단 막 욕심 그렇게 부리지 않아도 처음에 투자에 들어오다 보면 뭘 모른단 말이야. 당연하잖아. 근데 이걸 유튜브나 검색으로 때려 배우기에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은 게 현실이라, 또 마인드 컨트롤도 쉽지가 않아요. 커뮤니티 같은 데에서는 뭐 레버리지에 뭐 크게 물량 담으면 무조건 욕하고 까내리기도 해요. 근데 처음에는 여유로울지 몰라도 점점 가면 갈수록 마음이 급해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욕심 그득한 도박꾼 이게 아니더라도
사람인지라 본능적으로 이렇게 감게 되는 그 느낌이 있잖아요. 뭐 가령 투자했는데 2배가 됐어. 아, 더 넣었으면 더 먹었을 텐데. 이 생각을 아무리 겸손해도 하게 되는 게 또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마음을 잘 절제하는 게 실력이고 중요하지만 초반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마이너스 통장 잘못 건드려서 전 재산이 마이너스 되는 날엔 그것대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일상들이 될 거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좀 벌면 좀 더 속도를 붙여서 집을 사야지, 부모님 뭐 해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여버릇하다 보니까 월에 50을 모아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게 작은 돈이라는 건 아니지만 한 5년 정도 모으다 보면 위기가 오는 게 차량을 하나 구매해야 되는 시기가 오잖아요. 중고로 아무리 저렴하게 하더라도 키로수 적당하고 사고 없는 거, 사람다운 거 하나 고르려면 경차도 1,500원 들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각종 수리비나 부대 비용 들고 새 차 안 뽑고 욕심을 안 부린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250으로 돈을 모은다는 게 대한민국에서 정말 난이도 자체가 굉장히 하드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축이라는 개념보다는 생존이 우선시되는 금액인 거죠. 하루하루 버텨낸다라는 느낌? 주거, 식비, 의료 이쪽에 전부 쓰여지게 되니까 기본 생계비는 사람들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에 5개 먹고 이러진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돈 이상은 벌어야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저축이 좀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와중에 중간중간 계획에 없던 지출, 세금이라든지 부모님 선물, 지인 생일이나 병원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면 그 달의 저축분이 그대로 사라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이런 금액들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때에만 챙겨줄 수 있는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수준의 저축이 어려운 이유는 어떤 사람의 생활 패턴이 문제라기보다는 자체적인 여유가 조금 버거운 게 아닌가 싶어요. 또 적극적으로 저축을 한다든지 투자를 갈 거면 뭐 부업이나 투잡적으로 하나 더 열어야지만 뭔가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니면 자취나 차량이나 연애나 뭔가를 포기하고 모으면 좀 더 빨리 모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파트를 산다거나 뭔가를 이뤄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힘든 이야기인 것 같고, 여기서 등록금 대출이자나 투자가 잘못돼서 빚이라도 안고 살게 된다든지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든지 이런 사슬들이 하나씩 걸리게 되면 사실상 저축은 너무 먼 꿈나라 이야기가 돼버리고, 이게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그만큼 쌓이잖아요. 회사 가는 게 즐겁고 웃으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는데 저도 그랬었고, 뭐 월요병은 물론이지만 상사와의 불화라거나 사수랑 뭔가 안 맞을 수도 있고 일 자체가 고될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 문제 등등, 그럼 그런 스트레스를 버티는 원동력이 하나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 생활을 버텨서 돈을 모으고 모은 돈으로 뭔가 집이든 자동차든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그나마 일상을 좀 돌려갈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어디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가서 아파트 18평 제일 작은 경기도권 살펴보면 보통 호가가 4억 언저리 부르는데, 그렇다고 전세로 살자니 전세 사기다 뭐다 뉴스 헤드라인 계속 뜨는 상황에서 좀 애매하고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250만 원으로 돈을 모은다는 것, 그 오랜 시간 시드를 눈덩이 굴릴 때까지 버텨낸다는 게, 그렇게 버텨서 무언가를 손에 쥔다는 게 투자가 동반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투자마저도 사실상 쉽지가 않은 노릇이고, 뭔가 악착같이 아껴야만 하는데 아낄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고정비라고 하죠. 그 고정비를 줄이게 되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돼요. 사람들이 그래, 저축을 못하면 네가 경제관념이 없다는 등, 돈을 함부로 쓴다는 등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펑펑 쓰는. 근데 직장인이 하루 종일 일하고 야근하고 돌아와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도파민이 주말에 넷플릭스 조금 보는 거나 배민에서 분모자 2개 더 추가하거나 친구랑 바닷가 드라이브라도 한번 때리던지 유튜브 보면서 잠깐 웃는 정도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포기하면서 돈을 모은다? 현실적으로 일하는 공장 부품이 되라는 건데 너무 각박하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SNS 같은 데 보면 뭐 코인이나 주식 좀 만져서 인생 바꾼 자랑 이야기 수없이 쏟아지고, 무슨 트레이더의 일상, 뭐 주식 졸부의 일상 이러면서, 그죠? 우리가 250만 원 받아서 주말마다 어디 인스타에 나오는 골프를 치거나 호캉스를 가거나 해외를 놀러 가거나 그런 거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큰 사치를 부리면서 모은다는 게 아니라 소소하게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영화 한 편 보고 싶고 데이트 한번 하고 그 정도를 말하는 건데, 여기서 더 아껴야 한다? 사람마다 생각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부자가 되려면 시드를 만들어서 그 시드로 월세를 받는 집을 사든지 배당주를 사든지 해야 하는데, 월세 받는 집은 오피스텔 원룸 해도 돈 1억은 들 거고, 배당주로 월 100만원 파이프라인 하나 따려면 펩시를 사든 코카콜라를 사든 SCH를 사든 뭐든 간에 4억 정도는 박아야지 월 100만원이 나오는데, 한 달, 2달, 한두 달, 뭐 6개월, 1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10년, 20년 넘게 일을 해야 겨우 하나 마련할까 말까잖아요. 뭐랄까 굉장히 외줄 타는 느낌이 든달까요?
저는 그랬어요. 혹여나 사고를 당해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좀 허덕이게 되고 마음이 너무 불안해지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에 하나라도 빠져서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거나 휩쓸리게 되면 경제적 자유에서는 아예 밴당하는 느낌? 이번 생에는 아예 감아볼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유혹들을 몇십 년간 꾸준히 참고 견뎌내며 살아가야 하는 게 의무화된 느낌이라 해야 되나? 물론 세상에 쉬운 일은 없겠죠, 당연히. 쉽게 집 사고 쉽게 자유를 누리고 이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거긴 한데 적어도 하루하루 힘든 일상들을 버티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꿈이라도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었으면 조금 더 행복한 일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